미국에서 미국 최고의 경제 책임자인 재무부 장관, 이 앨런 재무부 장관이 이 똥오줌을 못 가리는 발언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앨런은 금리 인상을 안 하더라도 은행들이 지금 이 전번에 뱅크런 사태 이후에 대출을 갖다가 안 해주기 때문에 굳이 금리를 안 올려도 대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없다. 그러니까 금리를 올리는 이유가 인플레를 막기 위해서인데, 지금 미국에서 은행들이 대출을 안 해주기 때문에 결국은 이 미국의 이 돈이 시중의 유동성이 늘어날 가능성이 없으니까 금리 인하를 해도 된다라는 식으로 말을 하는데, 미국의 시장 전문가들은 인플레이션이 예상하는 것처럼 곧 그냥 떨어져서 인하를 곧 할 수 있을 것처럼 보는 시각이 틀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재무장관이 은행이 알아서 대출을 안 하니까 이제 금리 인상이 없어도 인상한 것과 같은 그런 효과가 나타나니까 인상하지 마라 이러는 거죠. 그리고 미국 경제가 낙관적이다. 그래서 미국이 경제를 이 침체로 들어가고 무너질 우려가 별로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이 미국의 경제 분석가들은 인플레이션이 예상만큼 빨리 떨어지지 않고 있어서 올 연말 미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53이라서 정치인이 바라보고 있는 3.1보다 더 높을 거다. 그래서 미국의 연내 금리를 인상하지 않을 거다가 6, 인상할 거라가 4 정도, 이렇게 인상하지 않을 거라가 훨씬 더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와 금리가 높게 계속 유지되면서 미국 경제 성장률과 실업률에 부담이 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미국의 재무장관이 저렇게 정치적 발언을 일삼으면서 돌아가는 상황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하고 있다면요, 이건 매우 심각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준 내의 비둘기파들조차도 고용시장이 여전히 타이트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인플레이션이 목표치를 웃돌고 있어서 추가적 긴축이 필요하고 금리를 더 올려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자, 미국의 옐런 재무부 장관은 이와 다르게 추가 금리 인상이 불필요하다고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미국에요, 인플레가 지속되는 속에서도 이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고 있어서 3월 소매 매출이 전월 대비 1%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레저나 여행을 지금 완전히 줄이고 있다라는 결과가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연준의 이 금리 인상이 5월에 한 번 올리고 끝날 거라는데, 이게 한 번 올리고 끝나는 것이 아닐 수 있다라는 기대 인플레 공포가 지금 발생하고 있어요. 14일 금요일 날 나온요, 이 기대 인플레이션이 4.6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2월 달에 3.6보다 큰 폭으로 상승했어요. 그래서 11월 이후에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높은 인플레이션이 당분간 지속될 거라고 이렇게 예측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미국의 연준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고, 그게 CPI를 기준으로 하든 연준이 선호하는 PCE를 기준으로 하든, 자, PCI는 소비자 물가 지수고 PCE는 개인 소비 지출이죠. 어느 쪽으로 보더라도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고, 그리고 이거에 낮추는데 진전이 금리를 올려도 안 되고 있고, 그는 물가가 개선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통화량을 긴축시키기 위해서 금리를 더 올릴 필요가 있다라는 지금 그런 이야기들이 지배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연준사나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의사록을 보니까요, 올해 하반기에서야 미국이 경기 침체에 접어들 수 있다라고 보면서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연내 금리가 인하될 거라고 생각하는 데는 그것은 큰 기대를 가지지 마라,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미국의 금리는 올해 대략 안 내려간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자, 그런데 지금 중국에 굉장히 좀 비관적인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앞서 말했듯이 상하이 항구에 적체가 지금 일어나고 항구가 썰렁하고, 그래서 그게 진짜 상하이 항구가 상품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위성에서 보니까, 근데 실제로는 텅 빈 컨테이너였다. 그러니까 상하이 항구에 컨테이너들이 빈 화물 컨테이너가 쌓여 있는 거다. 그러니까 산더미처럼 컨테이너가 쌓여 있다면 그것이 좋아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 빈 화물이고, 또 일부는 나갈 거라고 생각하고 갖다 놔둔 것들이 이제 나가지 않게 되면서 쌓여 있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지금 이 상하이의 물동량을 보면 썰렁하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베이징 주변에 집값이 반토막이 나고 있어서 중국 경제가 붕괴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거의 확실시 되어 가고 있다. 베이징 주변의 인근 베드타운들의 완전 반토막으로 추락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의 지금 리오퍼닝의 효과가 거의 없는 걸로 지금 나오고 있다. 그래서 한국의 기업인 54%가 중국의 리오퍼닝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렵다라고 했고요. 한국은행이 중국 리오퍼닝의 국내 경제 파급 영향 점검 행사를 17일 날 오늘 공개한다고 하는데, 아마 해봤자 지금 중국과의 교역 개선도 어려울 거고, 교역에서 흑자를 내기도 어렵고, 이 제한적이다라고 나와야지 이게 중국 리오프닝 효과가 클 거다라고 한다면 이 또한 허위보고로서 책임을 져야 될 거라고 보여요. 자, 중국이 지금 2030년 이전에 인구 문제로 경제적 붕괴 위기에 직면할 거다라는 인구 심각성까지도 나오고 있어요. 자, 한자녀 정책을 너무 오랫동안 유지해 와서 이런 인위적인 인구학적인 통제가 중국 인구의 상황을 절망적으로 몰아가고 있다. 경제적 생계를 유지하는 데 급급하다 보니 충분한 인구 성장을 하지 못하고 있고, 인위적으로 왜곡된 그런 출산 통제 때문에 그 심각성이 지금 매우 우려되고 있다라고 나오고, 한국도 최근에 심각하지만은 중국도 한국 이상으로 지금 인구 문제가 심각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더 심각한 거는 이 지금 차이나 엑소더스, 이 중국 사람들이 중국을 벗어나서 전부 해외로 탈출하려고 할 것이다. 그래서 중국은 중진국도 되기 전에 늙어버려서 중진국의 함정에 빠졌다. 그래서 이 중국 정부가 막대한 중앙지방정부의 부채와 더불어서 그나마 있던 재정까지 코로나 대처로 다 써버렸다. 그래서 중국의 인구 감소와 지금 재정 고갈로 중국이 이제 막장에 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부동산이 한 20년 잔치가 끝났고 일본식의 지금 붕괴를 겪어가고 있는 와중이고, 자, 여기에 중국의 제조업조차도 거의 무너져 가고 있어요. 자, 오늘 아침에 보면 심상치 않은 중국의 전방위 사회 통제를 베이징 특파원 동아일보에서 썼는데요. 대학생 사상부터 호텔 음식과까지 정부가 나서서 개입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중국의 지나친 관리 감독, 모든 호텔 대연회장까지 29만 원 이상 음식을 관리 감독하고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대학생의 책까지도 지금 전부 통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중국이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그야말로 중국 정권이 느끼는, 시진핑의 3년임에서 느끼는 이 공포감이 강박관념으로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니냐. 중국 정치의 태감화에 대한 우려도 중앙일보에 나왔어요. 과거에 중국의 이 황제 시대 때 이 황관들이 위에 황관들을 통제하는 태감이 있었는데, 중국이 지금 시진핑이라는 황제 밑에 중국의 주요 시진핑의 비서들이 요직에 진출해서 다 맡고 있어요. 그래서 시진핑의 황관들이 그야말로 태감 정치하듯이 황제의 심기만 맞추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미국 몬태나 주에서는 중국에서 만드는 틱톡을 지금 못 쓰게 전면 금지를 했고, 미국 50개 주 중에서 처음으로 법안을 통과시켰고, 내년 1월부터 틱톡을 다운을 받으면 틱톡을 다운받게 만드는 앱스토어, 애플이나 구글 앱스토어나 틱톡이 1,300만 원의 벌금을 물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몬태나 주민이 틱톡 다운로드를 계속하면 하루당 $10,000의 벌금을 계속 물게 된다는 거예요. 틱톡 이용자는 벌금을 물지 않게 되고, 틱톡 어플 제공자와 이 틱톡 회사에서 벌금을 물게 되니까 결국은 이 틱톡이 스파이 앱이다라고 보고 미국 내에서 전부 추방하는 조치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데 중국의 리오프닝 운운하는요, 한국의 경제 관료들 참으로 한심하기 거지없습니다. 미국의 금리가 내년까지 안 내려간다. 그리고 중국의 리오프닝 기대하기 어렵다. 정신 좀 차리기 바랍니다.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랭 깡통 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꼬라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 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Revolution 21, only open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함께.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